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한 나라의 수도였던 도시, 그곳은 바로 경주입니다. 여러분들은 경주에 한두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. 그리고 그 경주에서 아마 많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. 석굴암, 불국사, 또 첨성대, 고대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문화유산들이 전부 경주에 있습니다.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경주에서 궁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 궁궐 터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? 신라의 왕궁이 어디 있었는지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십니까? 이 1000년 동안 왕이 살았던 도시라면 분명 이 궁궐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.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경주에는 숱한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작 이 궁궐이 어디 있었는지, 또 신라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, 1000년 전 이 경주는 어땠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이 1000년 전의 경주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 궁궐의 후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1500평 규모의 연못과, 그리고 수출 굽던 가마터도 발굴이 되었습니다. 또 각 집에서 내보내는 이 하수를 처리하는 배수시설도 발굴이 되었습니다. 이 모두가 신라인들이 만든 것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쪽을 좀 잘 보시죠. 신라인들이 사용하던 우물입니다. 바로 이곳에서만 무려 53개의 우물이 발굴되었습니다. 역사 스페셜,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3개의 우물을 시작으로 1000년 전 경주의 모습을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쉰세 개의 우물이 발굴된 곳은 경주시 동천동. 이곳의 면적은 약 8,000평. 도로가 발굴토의 범위를 나누고 있었다. 예, 폭이 비슷합니다. 거의 땅 1m 아래 지점에 신라시대의 우물이 있었다. 한 3m 정도 됩니다. 밑에서 좀 폭이 있다가 위로 오면서 좁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. 원래 생활면은 이 정도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. 1000년 전의 것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우물 아랫부분은 그 형태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었다. 우물의 윗부분은 거의 파손된 상태였다. 당시에는 우물터 위로 돌을 쌓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. 신라인들이 사용하던 우물은 이와 같은 형태였을 것이다. 약탕기 거름이 많이 묻어 있죠. 이런 걸 아주 위에 냄비라든가 이런 걸 걸쳐가지고 그 치사에 이용했던 그런 시설입니다. 우물 옆에서는 기와장이 땅에 꽂혀 있는 상태로 발굴됐다. 발굴팀은 이것을 취사독으로 추정했다. 함께 출토된 그릇에 묻어있던 거름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. 신라인들은 수키와 3개를 세우고 그 위에 솥이나 약탕기를 얹은 이런 모습으로 취사를 했을 것이다. 건물의 기둥자리인 기단으로 집터의 규모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. 집터 한가운데서는 진단구가 발견되기도 했다. 집의 기초를 다질 때 말입니다. 그 안쪽에다가 일부러 다시 다져놓은 데를 파거나 아니면 다질 때 같이 이렇게 그릇을 묻어 놓습니다. 아마 다음에 집에 기선을 쫓는다든가 여러 가지 집의 안녕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같이 묻어 놓은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일반적으로 위치가 도로의 접한 쪽에 출입시설이에요. 발굴된 집터의 건물을 세어보니 한 집에 건물 한 채가 있는 모습이었다. 담장선 위에서 출입문을 놓던 자리도 발견됐다. 담장과 출입문을 갖춘 집의 모습은 이와 같았을 것이다. 우물을 통해 가지고 각 집들의 규모를 밝힐 수 있었고 한 방 내에 사람들이
전체 그 가구 수가 몇 개인가 이런 걸 밝힐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조그만 서민들이 그 가구 속에서 그 방의 배치, 입구 시설이라든가 어떤 가구의 구조, 내부 구조를 그 알 수 있게 된 것도. 이곳에서 발굴된 53개의 우물은 매우 정연하게 배열돼 있었다. 그리고 그 간격도 일정했다. 우물과 담장 그리고 집터의 배치를 통해 복원한 신라시대 주택가의 모습이다. 신라시대의 골목길을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놓았습니다. 1000년 전의 신라인들은 아마 이런 길을 걸었을 겁니다. 집과 집 사이로 아주 반듯반듯하게 길이 나 있습니다. 1000년 전에 이런 공동 주거시설을 마련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몇 번째 골목에 몇 번째 집 하면서 이 주소만 알면 집 찾기도 굉장히 쉬웠을 것 같습니다.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신라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입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집터에는 이 아궁이가 발견되질 않고 있습니다. 요즘과 같은 한겨울에는 분명히 난방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.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이 신라인들은 숯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이 경주의 그 다른 지역에서는 이 신라인들이 사용했던 그 풍로가 출토됐습니다. 이 그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은 온돌 대신에 실내에다 풍로를 놓고 그 숯을 태워서 난방을 했겠다.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숯을 태우면은 이 매캐한 냄새도 나지 않고 이 그름도 생기지 않게 되죠. 이 신라인들의 주택 환경은 아주 상당히 쾌적했을 것 같습니다. 또 마당에서는 이 간이 취사 도구가 출토됐는데 이 신라인들은 이 마당 한쪽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고 또 약을 데리거나 또는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의 시골집에서도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. 또 집집마다 이렇게 이 전용 우물이 있어서 신라인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깨끗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집과 우물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담장과 골목길로 이루어진 이 8,000평 규모의 블록, 신라인들은 이런 블록을 방이라고 불렀습니다. 방으로 일컬어진 이런 블록의 흔적을 우리는 경주의 다른 곳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황룡사지 동쪽에 인접한 이곳의 규모 역시 8,000평 정도다. 10년째 발굴이 진행 중인 이곳은 원래 농경지였다. 땅 밑 70cm 지점에서는 신라시대의 유적이 생생하게 드러났다. 기둥자리의 배치로 볼 때 이곳에는 동천동 지구보다 큰 집들이 들어서 있었다. 화장실 터로 추정되는 것도 발굴됐다. 동천동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것이다.